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다 질문할 사람 손 하면 정말 극소수 빼고는 손을 안 댑니다.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뭘 아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조차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 내가 뭘 아는지도 몰라. 근데 질문을 하라고 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 없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크지 않나. 어떤 상황에서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 질문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냐 이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니까 질문조차 할 수 없다. 질문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 궁금증이 생길 때부터. 근데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질문을 안 해? 왜 질문을 안 하니?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해요? 이런 거죠 뭐. 아는 게 없는데. 그게 이제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의 의견을 말했을 때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교실이나 강의실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눈치가 보여서 말을 하기가 약간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내 의견을 얘기했을 때 이건 그냥 나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게 이제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적용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들아 영화 볼래? 했을 때 학생 입장에서 아 난 별로 안 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아니요? 해버리면 그 의견이 다른 애들의 의견까지 대표하는 게 돼버릴까봐 나 혼자 아니요 했는데 선생님이 아 그럼 그냥 보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면 보고 싶은 애들도 있을까봐 이런 눈치를 보게 되는 것도 그런 의견을 잘 안 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 그냥 말하기 싫어서, 말하기 귀찮아서 누군가 대신 말해주겠지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세 가지 이유 정리해봤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혹은 질문을 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열심히 들었더라도 어디까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어디부터 내가 이해를 못한 건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소통도 안 됩니다. 왜냐면 각각의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다 다르고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생각해보면 나는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쟤는 다르게 알고 있잖아. 이런 것처럼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소통이 어렵습니다. 같은 문장을 봐도 서로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오해 없는 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특히나 이렇게 말로 하는 거면 그나마 나아요. 말로 이렇게 억양과 함께 전달을 하면 괜찮은데 이제 카톡처럼 좀 더 무미건조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오해가 너무 쉽게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누군가하고 소통을 할 때 문자 같은 느낌보다는 음성으로 소통을 하는 걸 좋아해요. 카톡보다는 전화보다는 대면. 그쵸? 왜냐면 카톡으로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전화로 5분 얘기하는 것만 못합니다. 너무 답답해.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란 참... 그것도 있어요. 텍스트는 계속 남지만 음성은 발화됩니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물론 방송은 약간 예외입니다. 방송은 평생 박제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말 조심해야 돼. 언제 말 실수할지 몰라. 근데 실제로 이제 아무런 뭐 녹음이나 녹화나 이런 거 없는 상황에서 대화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베스트입니다. 카톡은 항상 조심조심 혹시나 이렇게 했다가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을 더 덧붙이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의 이런 느낌이었어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정말 복잡합니다. 말은 내뱉으면 사라지지만 텍스트는 작성하는 도중에 스스로 피드백이 되고 그쵸? 좀 더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죠. 텍스트는. 말은 좀 더 막 해도 됩니다. 왜냐면 발화가 돼요. 듣는 사람도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만큼 심각한 말을 하지 않는 거면 웬만해서는 금방 까먹죠. 하지만 텍스트처럼 기록에 남아버리면 두고두고 남는 거니까 계속 그 말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카톡은 오히려 신중하게 전화나 대화는 좀 더 편하게 친근하게 요게 가능합니다. 카톡은 신중해야 되니까 빠른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이제 오해가 쌓이고 답답해지고 결국엔 전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신중함을 전달할 수 있는 문장들만 카톡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지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발화되면 안 되는 거. 중요한 사실. 공지사항 같은 거를 말로만 하면 분명 들었는데 까먹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뭐라고 운바님이 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했었더라?
다시 돌려봐야겠다 하고 이제 또 몇 시간 지나서 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돌려봐야겠다 하고 또 봅니다.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하지만 텍스트로 공지사항 딱 몇 줄 남겨놓으면 기억에 딱 남고 다시 돌려보는 귀찮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 깔끔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제 텍스트로 쓰기 좋지 않나. 심지어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중요한 것만 딱딱딱 공지사항을 한다면, 솔직히 말로 된 공지사항을 들으면 어디가 핵심인지 파악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이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하지만 텍스트로 딱 정리가 돼 있으면 쓱 훑어본 다음에 내가 읽어야 될 부분은 여기다 알 수 있죠. 카톡과 전화의 장단점.